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나치 히틀러 총독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강주호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윤석열도 막 국민과의 전쟁 이야기하고 장동영도 국민과의 전쟁 이야기하거든요. 네. 도대체 어떤 국민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요즘에 메타버스도 유행 아니겠습니까? 메타버스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왜냐면 제 친구도 그 국민의힘 당대표를 도와줬었던 친구가 있어요. 막 팜플렛도 만들어주고. 네. 그 친구도 12월 3일 날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현대사에서 계엄을 일으킬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시위를 나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그럼 국민의힘 시위를 나갔냐. 반대 시위. 아니라는 거예요. 진보진영 시위를 나갔다라는 거예요. 네. 당대표를 도와줬던 친구가 저희 나이대 주변 친구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제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장동혁 대표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아니 정말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들이 국민의힘을 탄압할 정도의 그런 공권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장동혁에 대해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소장파 의원들이 지금 많고, 그렇죠. 25명이나 일단 어제 재창당 수준의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계환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영남권에서도 지금 현재는 장동혁 체제는 좀 있으면은 이런 상태로는 못한다. 이 지방선거 못 치른다. 이래서 위기감이 지금 많이 돌고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점점 그 나락으로 좀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있으면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장동혁 대표는요, 지난번에 그 비상계엄 터진 날 국회에 가가지고 자기가 계엄 해제에 의결 투표 던진 그 19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랬죠.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그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나치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어제 오늘 나온 또 이 그 지지율 관련해가지고 대통령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 지금 엄청나게 70몇%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게다가 윤석열 때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지금 코스피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1200인가 그때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런 걸 비교해보면 도대체 뭐가 낫지고 뭐가 독재고 뭐가 지금 북한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 한 예로 윤석열 정권 때였으면 윤석열이 민주당이었다 쳐요. 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건은 죽어도 항소폭이 안 나옵니다. 진짜. 발음이 안 돼요? 나경원 항소폭이 죽어도 안 됐다. 항소폭이. 항소 아니 됐겠어요? 안 됐죠. 아이고 검사가 하면 되는데. 그치. 아 저는 뭐 이거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사실은 요 여의도에서는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뒤에 조지현이라는 국회의원이 뒤에 딱 서 있었단 말이에요. 예. 아니 이거 보고 사실 정치 고관여단 깜짝 놀랐어요. 아니 조지현은 윤석열의 최측근의 측근, 그리고 가장 최애하는 그 비서관, 그리고 공천까지 뒀는데 아니 송원석하고 같이 내란을 사과를 했다 이거죠. 이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조재현인가요? 조지현인가?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동훈과 또 약간의 좀 친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살 곳은 저쪽이 아니구나, 친윤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하신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원래는 장동혁 대표도 사실은 친한파였잖아요. 계엄 반대파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 대표 되고 난 다음부터 아마 당 대표 당선된 직후부터 존재감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 대표 된 것도 신천지, 통일교 이들의 힘으로 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 장악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나경원 의원 따로 놀고 또 누구 따로 놀고 다 따로 논다는 겁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이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 조용하지 원래는 권성동 의원도 따로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으로서는 선택지가 사실 없었던 겁니다. 아스팔트 선동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행동은 그 배경에서 나왔다고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쿠데타를 저지른 놈이 히틀러지 쿠데타 막은 사람이 히틀러는 아니잖아요. 근데 히틀러조차도 자기가 이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 야당하면서
맨날 그 힌덴부르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욕을 했었어요. 내가 똑같아요 지금. 아니 그 일각에서는 그래서 친윤 중진들이 주진우나 김재섭 이런 초선 의원들, 전투력 있는 초선 의원들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혀야 되지 않냐. 장동혁 그래야죠, 의원은 사실은. 도저히 지방선거를 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솔직히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가 확실히 느껴진다는 거고요. 조지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청년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사실 그 사람은 이번에 큰일 날 뻔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의총장으로 가라, 뭐 당사로 가라 이거 할 때 사실은 그 옆에 탁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 되게 위험하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호 이렇게 되고 물론 당연히 이제 불구속은 됐습니다만 기소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앞으로 살 길을 찾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소정파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수많은 이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수많은 당원이나 좀 정상적인 사고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 전부 다 말이 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다려보면은 한 달 안에 아마 정리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또 다른 이슈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우리 강기호 기자님 납득이 되십니까? 아, 뭐 당연히 납득이 안 가죠. 왜 그러냐면 저는 당시에 이 재판정에 있었거든요. 네. 3시부터 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었어요. 추경호 한번 사진 찍어보려고. 아,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판단에 의해 가지고 추경은 기각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많았었는데 속으로는 그래도 추경호인데 요즘에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추경호에 대해 가지고 뭐 윤석열과의 전화 통화라든지 한덕수의 전화 통화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그래도 당연히 구속이 될 줄 알았는데 기각이 되어 가지고 매우 심정이 좋지 못합니다. 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네.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거 또 뻔한 얘기를 물어봐요 짜증나게. 아니 여기에 내가 딱 오니까 아 정말 진행 잘하시는구나 했고 여기 댓글에도 아 짱짱입니다 이래서 내가 정말 좋아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지금 미천이 나오는 것 같아. 분량을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전문성을 보여주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동의를 못하고 있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데 그 내란죄만 나오면 지금 정말 뭔가 이렇게 법원 사람들이 본인들도 마치 같은 생각인 것처럼 혹은 공범인 것처럼 행동을 같이 해서 좀 이상합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건 조금 이상하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법리상 다툼이 있다. 이제 이러고 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된다. 뭐 이거는 뭐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복붙으로 지금 전부 다 이 영장 기각 그 사유를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추경호가 풀려나는데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구치소 앞에서 환호하고 축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자들은 부끄러움이 없나. 이 국회의원이 맨날 뭐 뇌물 먹고 갑질하고 의전받고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도 내란이 일어났을 때는 가서 국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아니 저자들 90여 명은 그냥 국회 뭐 계엄에 지지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본인들이 계엄군들에게 총 맞아 죽기가 무서워서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저기 가가지고 축하를 하고 서로 그러는지 저는 도저히 정서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참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국힘당 국회의원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분명히 그날 밤 12월 3일 1년 전 그날 밤에 분명히 잡혀서 그 물고기 밥이 됐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1년 사이에 자신들이 죽을 수 있었다는 걸 망각하고 계엄이 됐으면 나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이 국힘당이 빨리 내란과 그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손절하지 못하고 점점 일체화되면서 동기화되면서 이 사람들도 서서히 자기가 내란 세력이라고 이제 자기 아이덴티티를 그쪽으로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그때 자칫하면서 죽을 수 있었다는 생각은 이제 잊어버리고 자기도 내란 세력의 일부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이고 윤석열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은 윤석열이 죽어야 지가 사는데 이건 이제 뭐 심각한 자기 분열 증상이다. 아니 근데 아니 잠깐만 더 충격적인 거 있어요. MBC 뉴스데스크에서 12월 3일 날 나온 기사잖아요. 아시죠? 그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힘 의원 그것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거를 물어봤더니 그 중에서 나 그때도 다시 이거 계엄에 대해서 해제하도록 의결하겠다고 말한 사람이 7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날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왜 투표를 하러 안 왔냐 했더니 뭐 난 지방에 지역구가 있어서 못 올라왔다는 등, 뭐 그때 뭐 출장이었다는 등 이런 식으로 말하고 대답을 회피하고 그러더니 실질적으로 그때 18명인가가 찍었었잖아요. 18명. 네. 근데 이제는 그 중에서 7명만 나 당연히 이때도 새롭게 나 똑같이 행동하겠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7명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저는 충격이었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대체 정의라고 하는 게 뭔지 그거를 자기네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네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거를 편안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최근에 MBC에서 네. 코리아 리서치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 국민의 69%가 12.3 불법 계엄은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전 국민 60%의 응답자가 추경호는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방해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면 정치인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여론을 수렴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전 국민의 70%가 지지하는 법안은요,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국민이 다 내란이라는데 본인들만 내란이 아니고 이재명이 히틀러다. 이재명이 범죄자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1년 넘도록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 이게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내란 상황에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군인들은 국회의원들을 막으면서 내란에 가담을 한 거고 이 추경호라든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 가지 않음으로써 내란에 가담을 한 거거든요. 사실상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 투표 안 한 사람들은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사람들이 공직자가 그냥 멋있어서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되면 얼마나 이 지켜 세워줘요. 그렇죠. 그리고 한마디 떵떵거리면서 하잖아요. 내가 국회의원이 네가 뭐냐 이러면서 VIP죠. 그거 완전 VIP니까 그거 멋있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공직자라는 것은 준다고 하더라도 부담스러워서 안 해야 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근데 그러한 신념이라든지 부담감은 전혀 없고 본인들의 그 권력만 이 사익만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와중에 나동현님께 감사하다고 말해주세요. 슈퍼챗을 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 건 우리 그런 거 노영희 잘해. 변호사님이 네.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거는 꼭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김주호 대변인께서 이렇게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내란이 정당했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해가 어떻게 안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또 있더라고요. 검사들이 그래요. 그렇죠. 네, 검사들을 이렇게 현직 얘기는 제가 못 들어보고 이제 퇴직하신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들 얘기가 그래요. 저랑 얘기를 하면서도 막 윤석열이 내란 잘못했고 계엄 잘못했지 그러면서도 그런데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 계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얘기하는 거야. 저랑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볼 수가 없죠. 근데 얘기를 은근히 들어보면은 내란 그러니까 계엄이 정당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개인의 그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직 검사들 뭐 퇴직한 지 10년 지나신 분들도 마찬가지, 작년에 퇴직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내란을 정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생각을 이 검사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지금 국힘당의 이 사상의 뿌리는 정치 검사들한테 있다. 법조 적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 뒷얘기는 맞는데 그 앞에 얘기 검사들이 내란을 정당했다고 생각한다. 이건 되게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건 사실 아니고. 정치 검사들. 그러니까 검사들도 내란이나 이 비상계엄 자체는 옳지 않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너무 밉다. 이제 그 생각은 사실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깨를 좀 부딪히고
뭐 메롱메롱 했어. 어깨 부딪히고 메롱했어. 그럼 뭐 열받았죠. 그런다고 해서 이 품에 있던 시카를 들고 와서 너 죽어 이렇게 휘두르면 그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정도를 가지고 그 계엄을 선포할 정도였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 100번 정도 검찰을 그래서 그 100번 정도 그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검찰을 싹을 다 집어넣었어야 돼요. 네. 그때 아마 윤석열이고 한동훈이고 저 서해 바다 물고기 밥 됐어야 됩니다. 네. 지들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지들이 뭐 했는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치 검사들의 사고 방식인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남 탓을 합니까? 윤석열이가 사고 친 건데. 예? 정치 검사들의 태도의 90%가 이거예요. 지들이 잘못해놓고 남 탓을 한다는 거. 그리고 지들은 잘못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니들 같으면 너 같으면 안 그러겠어. 요라고 나와요. 어디 검사가 법을 다루는 검사가 니 같으면 그러지 않겠느냐 감정을 들고 나옵니까? 그 법률가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법률가 자격 없는 짓을 지금 국회에 들어와서 그대로 해요. 검사 출신들이 그대로 해요. 주진훈이 이런 분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물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경원 의원이니 뭐 장동영 의원이 다 법조인들 아닙니까? 검사들의 그 정치 검사들의 그런 못된 사고 방식이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노영희 변호사님, 네.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이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어쩌면 국민의힘의 재앙적 결과로 다가올 것이다. 저도 사실은 너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사실 그 말이 맞는 게 예. 예를 들면 검사들이 처음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을 때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성격을 알기 때문에 윤석열은 딱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식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감싸고 놀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약간 이렇게 과시하고 이런 것만 잘하지 실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저 높은 자리까지 갑자기 슉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검찰이 망가질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현재 지금 그 윤석열이가 집권한 이후에 정치 검찰들의 한 행동을 보게 되면 딱 그 모습 그대로 갔다가 결국은 검찰권 몽땅 다 뺏기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아까 뭐 이제 우리 장현진 기자가 뭐 민주당 어쩌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민주당이 욕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전부 다 윤석열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이게 자기네들한테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훨씬 더 그 악감정을 만들고 악감정을 갖게 만들고 이 대한민국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죠. 그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저런 내용을 누가 했냐면 그때 여한섭 검사장이 공개적으로 한 네,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뉴스공장 나와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뭐라 얘기했느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동일시 될 거다. 근데 이거는 그렇죠. 분명히 재앙적인 결과가 나올 건데 이게 왜 재앙적 결과가 되느냐? 다음번에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올 때는 검찰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될 거다. 그랬죠. 이게 진짜 오래된 것도 아니고요. 딱 내란 2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여한석 검사장이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다음에 6개월쯤 있다가 퇴직을 했거든요. 옷을 벗어버렸죠. 예. 딱 그때 내란 일어나기 딱 2년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2년 만에 이게 그대로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당시 여한석 검사장 말에 동의하는 검사들이 그렇게 적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적어도 정치 검사들은 아닌 거죠. 항상 제가 맨날 말하지만 검찰은 그 당시 세파였다니까요. 한 파는 윤석열한테 막 충성해가지고 자기네들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왜냐면 윤석열은 자기 식구들만 진짜 챙기니까 당연히 형님하고 동생하고 나 챙겨주는 건 뻔할 뻔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파가 있는데 그 한 파는 아직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찐유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윤석열이 사람 잘 안 믿어요. 근데 어쨌든 그 파가 있었었고 대다수의 나머지 파들은 사실은 처음에 조금 찔끔찔끔 여기에 기웃거리기도 했어. 윤석열이가 좀 내가 조금 행동을 달리하면 뭔가 좀 승진도 시켜주고 할까봐. 근데 그게 안 먹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모르겠다 그리고 포기하고 이제 난 내일이나 하자 이렇게 간 사람들이 이제 있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적대적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세파가 항상 있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세파 중에서 찐윤으로서 이제 그 권세와 부귀를 누렸던 그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고 내가 왜 윤석열이랑 친하게 지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빨리 망가질 줄은 몰랐다는 게 그들의 공통적인 말이에요. 네. 12.3 비상계엄이
1년이 지났는데 국민의힘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도 끝없는 퇴행과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